지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짜라짜라잡 잡수 언어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땀이 나네요. 저만 덥나요? 아, 왜요? 오늘 그냥 좀 덥네요. 네, 아. 오늘 너무 프로 따뜻하게. 방송인이시다. 너무 따뜻하게 말씀을 드리고 입었나 싶네요. 봐요. 우리 저희 감독님이 저 싫어하시겠어요? 이거 움직여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파자파. 뭐, 언니 차재훈 코치님 언제 59분에 가셨구나. 제가 남겼습니다. 네, 그니까요. 오. 우리 은님이 지금 저랑 같이 사는 7살 많은 여자와 붕어빵을 만드는 중입니다. 어떤 관계실까요? 7살 많은 여자. 자, 추리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엄마는 아니고 대본에 없는 이런 내용들 네. 신선합니다. 붕어빵을 만들려는데 슈크림이 필요했겠죠? 슈크림을 넣고 이제 또 팥이 필요하죠. 슈크림이 낫죠. 팥. 팥팥입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게 좋아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럼 맛이 그냥 없는 밀가루. 밀가루를 나는 떡을 먹더라도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 절편 이런 거 어.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럼 가래떡 구이 약간.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역시. 빵을 먹더라도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럼 태성 쌤이 한번 추리해 주세요. 7살 많은 여자라면 어떤 관계일까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아, 직장 상사와 끌려가가지고 노력 봉사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거라면 저희가 위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님이 네. 남성일 리는 없겠죠. 남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은석. 그래. 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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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결. 은결. 아. 은결. 자매입니다. 자매. 감사합니다. 예, 자매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 붕어빵 예요. 김치 붕어빵은 또 뭐람? 안에다 김치를 넣은 거죠. 뭐 넣을 수도 있죠. 너무 괴식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따로 먹으면 맛있던데. 음. 붕어빵하고 김치하고. 그건 또 뭐죠? 전 빵하고 김치하고 잘 먹어요. 네? 빵 사이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김치를 넣어서 이렇게 어거저거 맛있어요. 대통합이네요, 대통합. 그럼요. 와, 음식 대통합이네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예상 못했습니다. 김치 붕어빵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찹쌀떡 꿀맛. 찹쌀떡 개꿀 맛으로 써주세요. 이미돈이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맞아. 미도님 요즘에 잘 들어오시던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것도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MC 세미님 때문에 타고 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지인인가요? 제 주변에 이미도라는 친구는 카톡 한번 없는데. 확인해 보시죠. 미도는 미소 없어요. 미소. 제 주변에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알고 싶습니다. 네, 시골의 자부심. 저 진짜 궁금한데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은 우리 방송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직업 방송 때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보신 건지 아니면 왜요? 누굴 타고 오셨는데 왜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요 방송이 네. TV로 송출될 때 이걸 보면 또 되게 웃기더라고요. 어떤데요? 왜냐면 채팅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끼리 채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면 밤 이제는 10시에 보면. 그럼 채팅을 꼭 집어서 이제 말을 하면서 해야겠네요. 그러면 좀 더 좋겠네요. 우리 누구누구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요.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전해드리는 취업 알잘 딱깔 센터 시간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 은님. 우리가 유튜브에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가요? 제작비가. 아, 따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이제 활동비 얘기하셨는데 활동비요? 네, 상률 기자님인가? 박상률 기자님이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은 내부자니까. 네, 활동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활동비를 뭐 우리가 회식을 줄여서라도 광고에 한번 써보면 어떨까? 회식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치, 회식을 하긴 하나 보네요. 그렇죠. 회식조차 초대를 예. 못 받으셨거든요. 그래요? 저도 한 번밖에 못 해봤고 우리가 모르는 회식이 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분열을 한번 일으켜 보면서 그런 거라면은 팍팍 줄여야죠. 쇼츠 타고 왔다는 말씀들도 있어요. 진짜 쇼츠가 이렇게 그거구나. 우리 그럼 쇼츠거리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미 뭐. 상황극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내용으로 상황극 할 거는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없지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그래도 쇼츠가 안 나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우리 차쌤이 춤을 네. 잘 추거든요. 춤이요? 예. 제가 쇼츠 춤을 추다고요? 예전에 돌아다니던 거 짤 엄청 많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어머, 무슨 예, 춤을- 있었어요. 춤을 막 이러면서 막 예. 이러면서 무슨 춤을 춤 추고. 추셨어요? 예, 뭐 비욘세 같은 거 추고 막 그랬었어요. 어머. 저 PD님이 시켰을 때도 싱글 추고, 레이디?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상체 위주로. 앉은 채로 했었죠. 그거 쇼츠가 뜬다면 사람들이 올까요? 오지 않을 거예요. 네, 오지 않을 것 저희 같아요. 엄마도 오지 않을 거예요. 태성 아찔하네요. 쌤이랑 차 쌤이 CJ송 부르는 거 봤대요. 맞아요. 그때 네. 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랑해. 저희가 한 두 번
불렀어요. 그쵸. CJ 그때 이제 손을 잡고서 노래 부르는데 그래요. 저도 네. 있었던 것 그때 같은데. 유채윤님이 같이 셋이서 그쵸. 맞아요. 셋이었었다고요?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아 네. 예전에. 예전에. 아. 거의 신석기 때 거의. 아니요, 저도 있을 때 한번 불러주셨어요. 그때 맞아요, CJ 맞아요, 채용이 맞아요. 한번 떠가지고. 아 민호이 댄스. 민호에 대해서 저 아니에요? 맞아요. 기억 니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어떻게 관절이 니은. 저렇게 돌아가지?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완전 각 장난 아니죠. 부천 여제는 이제 이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이거 나이 드시면 안 되나 봐요. 네. 자. 난 아니. 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민지 씨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됐고요. 아 그러네. 언제 와요? 민지 씨요?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음 네. 주는 제가 이 시간에 안 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저는 한 2달에 한 번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나요? 아니 안 와요. 아 목요일도 안 오시고. 제가 봤을 때는 세미 MC님한테 맞춤으로 제가 오는 것 같아요. 자주 보긴 하네요. 아, 그렇죠. 네, 요즘 약간 들어서. 동공 흔들렸어요. 아니 좋아서요. 눈을 네, 휘번덕하게 뜨고. 아 좋아서요. 네. 좋은데 걱정하네요. 저런 표정이 나오나? 그게 쉽지 않죠. 네. 면접 때 딱 걸리는 표정이죠. 예, 아, 그죠. 면접 때요? 면접관의 시선. 그렇죠. 이럴 때 AI 면접 들어갈 때는 이런 게 딱 걸려요. 그렇죠. 얼굴에 앞면에 그쵸, 앞면에. 52가지의 그렇죠. 포인트로. 그 움직임의 조합에 그렇죠. 따라서 전 거짓말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아닙니다. 아까 딱 그거였었어. 그렇죠.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그쵸. 하는데 매우 지금 이 표정으로 하면요. 아닙니다. 자주 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요. 예. 진실됐나요? 그러면 이제 AI가 여기 가증 이렇게 딱 써서 그쵸. 가증까지 AI가 가증이란 단어를 아는구나. 아 야노자 댄스는 제가 직접 봤죠. 그럼 벤 제가 저기 벤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화면 녹화한 버전도 있어요. 왜 그런 거 녹화하세요? 아니 뜨더라고요. 온치 않는데 떠요. 안녕 티미 언니 하면서 뜨는데. 누구야? 됐어요. 자, 됐고요. 아무튼 저는 민지 씨 대신 왔고요. 오늘 두 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네일 코칭의 김태성입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유일한 출연자 차재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일 코칭은 몇 분 계신가요? 여기 출연하시는 네, 네. 분이요? 없어요. 그럼 그런데 두 분 다. 있긴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요? 출연을 하시는데 암약하고 있는데 계시는. 아, 비밀로. 밀정인가요? 유령. 예. 아, 암약하고 그러면 이한이네요. 거의. 계약은 되신 거죠?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죠. 함께 아하. 일하고 있지만 하지만 드러내진 않는 예. 누군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찾아보세요. 네, 추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맞은 맞다 해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 맞은 맞. 혹시 차쌤? 딱 나오네요. 진짜요? 저는 일단 트러스트원 컨설팅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저희 노무사 대표님은 안 나와요 요새. 누구시죠? 한 달에 한 번 송진원 풀테리어 노무사. 저희 대표님이 대표님이세요? 그렇죠. 어머 나 몰랐네. 저희 대표님이에요. 그래요? 네. 오. 막했구나. 근데 저도 대표님을 마지막에 본 게 지난 가을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표님. 가끔 나와요. 그 나오시는데? 화요일 날 그쵸. 그거 나오시잖아요. 네, 네, 네. 텔미 텔미? 그쵸, 텔미 그쵸. 텔미? 몰라요. 그럼 네, 그럼 있겠죠. 변호사. 혹시 변호사분이요. 신샘이? 예, 네일 코칭의 신세미입니다. 제가 코칭을 하겠어요, 여러분? 코칭을 당할. 될 수도 있어요, 코치. 에휴. 아나운서 발성 이런 거. 에휴, 그런 거 못해요. 가능하니까 또. 스텔라 쌤도 트러스트원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또 네. 아, 또 맞아요? 다른 또 곳에서 열심히 또 현재 오. 활동 중이세요. 완전 가족 회사잖아 여기. 글쎄. 그 네일 코칭의 홈페이지가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어디 또 누구 보이실 겁니다. 한번 예. 홈페이지 가서 여러분 찾아주시고요. 네, 파이팅. 자 오늘 본격적으로 취업 알잘 닦을 센터 경조사 겨울방학 토크는 특집. 없죠, 저희. 저희 뭐 좋은 일이 뭐 있나요? 경조사가 이 대본에는 경조사 토크. 예, 그죠. 한번 만들어 보죠 경조사를. 아 만들어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차쌤이 결혼하십니다, 뭐 이런 거. 글쎄요. 두둔? 그런 얘기면 제가 진작에 안 하실 대사보로 거 걸고 아니 안 하실 것 같아.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에이. 말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이. 아니 뭐 날짜만 안 정해졌지 결혼을 하셔야죠. 일단 어제도 저희가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또 구성원 제작진 중에 한 분이 이제 내일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아, 뭐, 내일까지요? 맞아요. 내일까지라고 어머 했어요. 세상에나. 아까 마이크 채워줄 때 얘기했거든요. 어머 그래요? 네. 축하드려요. 조만간에, 네. 축하드려요. 축하할 일인가요? 아니 이제 새 출발을 또 아 그렇죠. 축하해줘야죠. 축하합니다. 네. 자 출발. 응원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S 친구 네. 응원할게요. 어머 저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저 서류도 안 냈어요. 저 지금 모 고민 보도 채널이 Y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보도 채널 2개밖에 없잖아. 아니 저 안 그럼 냈어요. 설마 여기를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 정말. 경쟁업체로 내는 아유 거네? 됐어요. 상한돈 받는 건가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광화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류 대부분은 합격 축하지 제출 축하는 잘 안 하는데 제출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럼 그냥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네. 그냥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냥 떴더라. 어떨까? 이런. 예, 제출 고려 중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 중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은양기술님이 생일 네, 생일. 있다고 해요. 저도 생일 있어요, 음향기술님. 그러면은 언제인지 한번. 두 분 다 빠른이네요, 그러면. 그쵸. 근데 이제 없잖아요, 빠른 그렇죠. 같은 요즘에 거. 빠른이 없죠. 그래요. 진짜. 저희 세대들은 남아 있더라고요.
아, 아직도 얼마나 빠르길래 그쵸, 그쵸. 참나. 엄청 아유, 빠르다고요. 달리기가 얼마나 빠르면. 제출 예정. 네, 그 음향기술님 생일. 며칠이세요? 저기 한번 대결해 볼게요. 맞춰볼게요.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물병자리요. 물병자리. 네. 음향기술님의 별자리가 물병자리 아니면 물고기 자리 아닐까요? 우리 음향기술님 왠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2월 한 10일 정도? 맞춰보세요. 게스. 이걸 왜 네, 맞추면 어떻게 되는 맞- 거예요? 맞춤 뭐 있어요? 맞춤. 혹시 10? 별자리래요. 혹시 10? 아하. 14일? 15일? 아니 저는 28일일 것 같아요. 그렇게 늦게? 네, 아니야. 왠지 느낌이. 그래요? 우리 저기 태상 쌤은 물병자리면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업다운이요, 그거 업다운. 저도 몰라요. 몰라요? 그냥 제 것만 알지. 며칠이에요? 저 17. 17? 그럼 16일이 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데스티니잖아.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음향기술님. 생일 같을 수도 있겠네요. 같으면 진짜 대박이다. 어쨌든 이렇게 대본 소화가 네, 자, 깔끔하게 우리 벌써 마무리됐어요. 11분이나 흘렀다고요. 좋아요. 자, 제작진의 의도에 맞게 하고 있어요. 그럼요. 자, 좋아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자기소개서 특집으로 저희 겨울방학 특집 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특집이 12월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쵸? 계속 특집이네 지금.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 특집이에요.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이제. 아니죠, 아직. 그래요? 남아 있어요? 2월 말까지는 겨울방학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좋아요. 방학이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 오늘 또 자기소개서 대장정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또 저번 주에 성장 과정, 예. 성공 경험에 음흠.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직무 분석과 역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선 이 기업들이 자소서에서 지원자들의 직무 분석과 역량에 대해 묻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왜 물어봅니까? 글쎄요. 필요하니까 묻겠죠? 그쵸, 다 예. 필요하죠. 알고 싶으니까 묻겠죠. 네, 왜일까요? 예,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하고 자소서를 보고 있는데 평가 항목에 있어요. 그냥 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는 거 하고 이 직무를 당신이 잘 소화해낼 수 있어? 잘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물론 면접에서도 분명히 확인합니다. 근데 자소서에서도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자소서 쓸 때부터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소서를 쓸 때 보면 이 직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마구 던지는 거죠. 근데 처음 지원할 때부터 좀 어렵게 좀 지원해봐라. 제대로 알고 좀 지원해봐라. 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이공계나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접까지 가기 전에 이거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자소서에서 먼저 좀 보여줘라 네. 라는 의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수 거르기일까요? 식으로 잡으죠. 그런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껴있다. 자소서를 쓸 때 굉장히 예전의 자소서와 지금의 자소서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자소서가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것, 네. 고민을 좀 해봐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마구마구 쓰지 말아라. 하나 쓰고서 막 집어던지지 하지 말아라. 예. 복부 타려면 제대로 그 일괄 바꾸기라도 좀 제발 좀 해라. 예. 복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음. 네, 하다가 또 이렇게 좀 이게 잘못된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 네. 보도 채널 네? 보도 아. 채널 지원서에 그렇죠. 복붙을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하긴 해요. 하긴 해. 하긴 하죠. 복붙해야 될 문항도 일부 있겠죠. 근데 네. 그러니까 거의 그게 자율 양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맘대로 써서 내는 건데. 그러면 MC 쌤의 복붙은 정말 레알 100% 복붙입니까? 아니면 좀 약간의 수정은 가능한 그러니까 건가요? 그거에 따라 다르죠. 내가 아나운서에 지원하는지 기상캐스터에 지원하는지 뭐 경제 채널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씩 바꾸죠. 이것도 나름 디테일한 정보가 예, 예, 여러분 그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회사명은 안 써요. 그래서 회사명 수정 잘하게 하시는데 안 쓰죠. 그걸 내가 혹시나 깜빡하면 아주 큰일이 되니까 안 쓰고 수정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안 되나요? 그 직무에 맞게 지금 지원을 잘 하는 걸까요, 대표님? 직무에 맞게요? 네, 지금 직무에 맞는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나운서, 네. 기상캐스터, 네, 네. 경제 채널. 네. 그 채널에 맞게 MC의 역할이 다 다르니까 그 그럼요. 직무에 맞게. 그쵸, 아, 그쵸. 맞죠. 이렇게 다. 그렇게 신경 쓰는 건 참 잘하는 네, 거죠. 네, 네. 왜 뭐가 잘못된 것도 있나요? 쓴 거 있으면 좀 줘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저는 제작진께 도와줘볼게요. 개인적으로 부탁이 요거 할 때 자소서 네. 할 때 실제 그 예전에 그 제안하신 적 있거든요. 예.
첫 취준할 때 쓴 자소서 한번 갖고 와달라. 딱 들고 와서 낭독회. 낭독회. 오, 어떡해. 너무 싫어요. 그거 한번 컨설턴트로서 한번 해보고 그치. 싶긴 했었어요. 예. 오마이갓. 진짜 웃기거든요. 예. 안 되겠어요. 우리 시골의 자보종님이 저를 팩트로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지인인가요, 저거? 아니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 네, 아니에요? 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안 됐긴 했었어요. 네, 예전에 안 된 적 있어요. 주먹 쳤어요. 안 된 적 있어요.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이 지원자들의 직무 분석과 역량에 대해 묻는 이유는 네가 우리에 대해 좀 알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네. 네, 알아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건데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중요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9년 전부터 같아요. 9년 전. 한 9년 전쯤부터 정확하시네요. 조금씩 이게 스물스물 나오던 게 완전 그 수면 위로 올라왔고 NCS 이야기가 한참 많이 얘기 나온 게 이제 14년 말, 15년도 이때부터 이제 직무 얘기가 좀 본격화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직무는 그냥 지원하는 그 분야, 네네. 네,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냥 면접 때 짧게 그냥 조사하는 정도면 충분했었는데 이걸 아예 이렇게 자소서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분석도 중요해지기 시작한 게 한 9년 전? 9년 전. 8년 전, 9년 전? 오, 그때 맞나요? 같아요. 저는 뭐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그게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모르겠어요. 맞겠죠, 뭐. 제가 맞을 거예요. 좀 집중해서 방송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기업에서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제 차트에 직무가 중요합니다. 직무 분석이 중요합니다라고 본격적으로 넣기 시작한 게 5, 6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9년 전부터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야 얘는 뭐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직무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업에 들어오면 그룹으로 그냥 왕창 뽑아놓고 네. 그 연수원에다가 때려넣고 네. 그리고 막 교육시키고 막 한 달, 두 달 교육시키고 그러면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법 따라오기도 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교육을 시키긴 하는데 말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현업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였어요. 말귀. 대표님 말씀. 말귀. 맞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일머리. 네, 일머리. 일머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현업에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직무를 좀 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장치들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런 장치들을 넣기 시작했는데 본인은 이런 직무 역량이 있어라고 막 강조하는데 보니까 이 직무가 뭔지는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직무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니네가 직무 역량이 있어라는 것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로 또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왕이면 이런 시대가 온 거야. 이왕이면 직무도 잘 알고 이 직무와 관련된 직무 역량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면서 더 면밀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더 자세히 더 역량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직무도 잘 알고 직무 역량도 꽤 있고 하는 친구들 위주로 보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속보 들어왔어요. 취업 강사, 김모 강사, 어느샌가 신입들 말귀 못 알아들어라는 사실 속보가 저분도 들어왔어요. 신입이거든요. 맞네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귀나 일머리 같은 거를 예전에 뭐 연수원 다 때려 넣었다는데 네. 연수원에서도 알려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고 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눈치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 눈치를 예전 같으면 집체 교육을 해서 네. 막 수백 명을 강당에 넣어놓고 센스 있는 말하기 기법 이런 걸 강의를 해서 당하셨나요? 매우 당했죠. 이분께서 설립하신 그 프로그램에 신입으로 들어갔다가 매우 당했죠. 네. 저는 아직도 놀라웠던 게 그 CJ 그룹에 네. 그 호암 이병철 회장님 자서전 그거를 독후감으로 써서 내게끔 했던 게 있었어요. 거의 뭐 진양철 회장. 그 나의 꿈 나의 순양 같은 네, 그런 네. 책이 있었어요. 두꺼운 와 거. 대박이다. 그거를 교육 3주 동안 다 읽고 독후감을 해서 그 지도 멘토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와우. 우리 저기 차재원님은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냐 그 질문을 하면 답을 또 해야 돼요. 네, 그 5페이지 때 사카리 사건 당시에 위기를 극복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만 했던. 대박. 그게 근데 그랬던 의미가 있었나요? 로열티 제고에는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마리오네트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세뇌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세뇌되고 맞아요. 그리고 회사에 이제 입사해서 현업에 배치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으면 전화 울릴 때마다 이 통화음이 그 CJ송 이런 것들이 쫙 들리고 그래도 CJ송은
굉장히 세련됐어요. 들을만하죠. 맞아요. 꽤 괜찮아요. 네. 김영석 작가. 예, 어디가 김영수 별론가요? 그 예전에는 대부분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거의 뭐 제가 고등학교 교과죠.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교과예요, 진짜? 거의. 그래가지고 연수원에 들어가면은 여기 회색 비슷한 거 이렇게 옷 그렇죠. 입혀놓고 그렇게 해놓고 교과 같은 걸 외우고 그걸 또 시험을 보고 와. 기수장이 뭐 기흐흐 어머. 많이 쌓이셨나 봐요. 아,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간디, 이순신 자서전도 다 못 읽었는데. 간디보다는 네루가 여러분들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간디 하는데 인도는 또 네루 세상이 또 네, 중요한 역시 인도. 실제로 대학이 네루 대학교가 또 있거든요. 간디 대학교는 없죠. 간디 대학교 없어요. 나도 궁금했는데 없구나. 전혀 빵 터지지 못할 포인트였는데 간디대는 처음 듣는데. 아싸, 빵 터뜨렸다. 네루대가 또 경영 쪽으로 유명합니다. 아우, 그래요? 그럼 눈치 게임 많이 하면 눈치가 늘까요? 안 늘죠. 제가 봤을 때 시골 자보정님도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눈치가 좀 없었다. 이미도님이 연수원에서 오징어 게임 한 편 찍냐고. 그런 거 있죠. 요새는 진짜? 또 아마 많은 기업들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미션을 아마 줬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따라한다고. 오. 인사팀들이 이것도 시켜가지고. 아, 또 이제 인문교육을. 트렌드 좀 그쵸. 쫓아보겠다고. 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밧줄 4개를 주면서 큰 원을 그려놓고 네. 바깥에 사람들이 서 있고 쭉 서 있놓고 절레. 밧줄 4개를 안 돼. 이용해서 안 돼. 가운데 있는 안 돼. 물병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의 뭐 일욕큰 잔치네요. 밧줄 4개를 이용해서요? 어떤 사람은 밧줄로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밧줄 4개를 이렇게 엮어서 사람을 얹어서 쭉 끌고 가지고 그러니까 원 안에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 아, 진짜. 얹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겠다고. 채찍처럼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요거에- 올가미 해가지고 슉 해서. 그건 쓰러지는 거지. 요거의 다음 스텝이 스파게티 면으로 탑쌓기. 그건 이제 HRD 쪽으로 많이 유명한. 아, 진짜 힘들겠다. 구슬치기 안 하죠, YT저 탁구장님. 구슬치기 타고장님이 전체적으로 네. 채팅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예전 같이 가. 아, 그래요? 민방위 갔다 와야 돼. 이거. 예전 같이 민방위도 끝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그쵸. 네, 많이 해이해졌는데 그걸로 뭘 알아보는 건가요? 빵근님 물어보셨어요. 협동심 그렇죠. 협동심이에요? 그렇죠.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무보다 이런 게 더 중요했던 거였던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 내 잘 이렇게 그쵸. 적응하고 물들일 수 왜냐면 있는지. 웬만큼 뽑은 다음에 업무에 투입하면 네. 잘 하겠지 어, 할 거야가 할 있었을 거야. 시절이니까. 어. 근데 요거 다음이 이제 직무가 중요했던 거. 그니까요. 그러면 우리 쌤들 취업할 땐 이게 관련 이런 직무 역량 분석 관련 질문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있었나요? 어땠어요? 저부터 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체적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뭐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 해외대를 나온 사람이 취업 잘 된다라고 얘기했던 시절. 그러니까 서류를 내가 손으로 써서 입사 지원서를 회사에 가서 내던 시절에는 그랬던 적이 네, 있다가 네. 스펙이 많은 사람이 유명했던 취업 시즌들이 한참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의 마지막 세대이자 직무가 중요한 첫 세대에 가까운 약간 납부 걸쳐서. 과도기였거든요. 네네네. 저는 진짜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저는 그 봉사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여성 영화제라고 있어요. 신촌에서 매년 하는 그 서울국제 알아요. 여성 네, 들어본 것 그 같아요. 상영관 매니저 일을 하면 봉사 시간을 한 200시간 준다 그래가지고 많이 준다. 많이 줬었죠. 오. 거의 집에 안 갔어요. 9일 동안. 거의 뭐 사우나 가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상영관 매니저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아기자기하게 하면서도 기획 쪽을 지원했었기 네, 때문에 네. 기획이나 인사와 관련한 직무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해야 됐고 뭐 그렇게 좀 과도기를 거치다가 이제 직무가 면접쯤에 좀 중요했던 적이 있었죠. 면접 뭐 때. 이 직무 뭐 하는 일인 줄 알고 지원했냐? 그럼 거기에 걸맞게 어떤 활동이나 노력을 한 게 있냐? 그러니까 주로 과거에 기인한 직무 연관성을 찾았던 게 한 약 8, 9년 전 8, 9년 전. 그때 일이고 지금은 이제 아예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관련 지식, 관련 활동을 좀 대놓고 묻고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할 것 같냐까지 연계해서 이제 묻는 게 최근의 추세가 아닌가. 심지어는 예전에는 사실 직무별로 뽑지도 않았었어요. 맞아요. 회사에서 그냥 통으로 뽑고 맞아요. 신입사원 교육받고 나서 면담. 면담을 통해서 너 여기가, 너 여기가, 너 여기가 진짜? 이런 시절도 그 있었어요. 대학의 자율 전공 같은 거네요. 그냥 예. 뽑아서. 예, 뽑아서. 그런데 이제 선택권이 자유전공처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회사에서 일단 뭐 원하는 데는 받긴 받죠. 그렇죠. 받았는데 거기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팀장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넌 안 바꾸죠. 되겠어. 스위치. 넌 저기가, 넌 저기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마치 이런 거죠. 보도 채널을 지원하셨는데 안 했어요 저. 아니 지원했다 가정을 하면 과하게 그렇죠. 이렇게 발전하는데 또 반응하면 뭔가, 반대 또 강한 부정을 또 다른 정말 긍정. 할 거긴 한데 아직 안 그러니까 했어요. 아나운서로 하라 기자가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이제 기자가 될 수 있는 그랬던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나눠주는 너는 취사병, 너는 운전병, 너는 보일러병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보일러병. 보일러병인 그런 것도 알아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잘 있나요? 그 친구는? 그저 영창 갔었어요. 영창을 갔다고요? 남친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극상. 남사친? 네, 남사친 중. 하극상. DP인가요? 하극상을 일으켜서 영창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글쎄요. 자소서 이야기 언제 하나요, 이민호님? 지금 하고 지금 있죠? 하고 있잖아요. 이민호님 31분에 할 겁니다. 6분만 기다려주세요. 대본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직무 역량과 분석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아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라고 자소서만 나왔지. 뭐 이제 요즘처럼 저희가 좀 이따가 소개를 하겠지만 문항이 막 구체적으로 직무에 대한 막 두 줄 이상 나오는 문항은 없었어요.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게 이제 2014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된 점점 더 거죠. 고도화가 된 거라고. NCS 때문인가요?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채용을 했는데 막상 보니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채 불만만 갖고 나가겠다고 하는 인원들이 실제로 있었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채용 단계에서부터 좀 더 직무 특허로 뽑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채용 단계에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 분석적으로 나뉘어서 뽑는 게 아닌가. 요즘 채용에 있어서는 그 이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차쌤이 얘기했듯이 이탈하는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닌데요. 내가 생각했던 직무가 아닌데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 나가야겠어. 얘기하면서 나가는 친구들이 네,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럼 네가 생각했던 그 직무는 뭔데? 라고 하면은 잘 몰라. 개념이 안 잡혀 있어. 그 상태에서 우리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멋지게 하는 그것만 보고 간디 나는 일. 예. 그쵸. 간디 나는. 그런 거 보고선 그렇게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원한 거지. 대표적으로 이제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 보면 현장보다는 보통 이제 스태프서 멋지게 차려 입고 멋진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그런 것들만 많이 보여지니까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라 한 3년 전 일이었었는데 홍보 직무를 지원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포스코의 홍보 쪽이었었는데요. 포스코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딱 한 줄 얘기하더라고요. 뭘까요? 철강. 철 만드는 회사. 그리고 끝내는 거야. 그래서 더 얘기할 거를 기다리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문이 막 끝이야. 그럼 홍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한 줄로 그냥 딱 대답하고 마는 거야. 더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요. 술 게임인가요? 답이 별로네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들어가서 나 이렇게 멋진 일, 막 광고하고 뭐 이런 거 할 거라고 선제 기대하고 무게 걸고 뭐 이런 거. 그렇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자 뒤치다거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 엄청 많죠. 그럼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지원해야지 오랫동안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면접에서 한 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 때부터 확인하자. 너 이 직무가 뭔지 알아? 이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어? 라는 것을 자소서에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미심쩍어. 면접에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아하.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이 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해나갈 사람들을 우리는 뽑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확인할 거예요. 회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직무에 대한 내용도 자소서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면접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그러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그 드라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회사 홈쇼핑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촬영이 있었어요 심지어. 로맨스가 더 필요해. 로맨스가 그러니까 필요해 아니에요? 그 더 필요해 시리즈 2탄 있었어요. 또 더가 필요해? 그 박유천 씨 동생. 박유환님? 네, 박유환님도 나왔다. 와 신기하다. 여주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기억 그 못 하신다고요? 왜냐면 저는 그 드라마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또 너무 여주가 장밋빛이었어요. 자기 취향이 아니셨구만. 글쎄요, 그건 따로 한번. 이거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서현진, 같아요. 조희연 이렇게 생기셨으면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건 무조건 봐야죠. 네. 본방으로 봐야죠 그런 건.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면 MD들이 다 완판을 하니까 그 드라마 보고 MD 하면 다 완판되고 그치.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와 보니까 1시간에 3억 팔아야 되는데 2천만 원도 못 팔아가지고 괴로워하고 어떡해. 업체분들한테 멱살 잡히고 어떡해. 뭐 이런 신입사원 출신의 공채 출신의 분들을 많이 보면 또 면담할 때마다 굉장히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어떡해. 조여정? 조혜정이었어요? 아니 그냥 시골 잡으셨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취향이 아니셨던 걸로.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래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묻는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신입분들 입장에서는
경력이 없는데 내가 음. 직무 역량을 어떻게 말하냐, 좀 속 터진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 직장에서 아직 근무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직무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고민 많이 하죠. 근데 요거를 좀 주의해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 직무 경험이 있느냐 하고 직무 역량이 있느냐,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요거를 좀 분리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호텔에 지원한 친구가 백화점 지원했던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직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쓸 게 없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의 고전문학이죠. 늘 나오는 멘트죠. 네. 네. 근데 꼭 나와요. 네. 근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예전에 뭘 했었느냐, 인턴 뭐 했었는지, 외부 활동을 뭐 했었는지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호텔에서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공항에서도 서비스로 이제 직무 경험을 해본 너무 적이 좋은 있고 경력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다 백화점에서 업종. 안 했다는 거예요. 업계가 좀 다른. 그렇죠. 업계가 다르지만 비슷한 류의 일, 똑같은 고객 중심의 사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을 해봤는데 그것은 이 업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쓸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호텔에서 수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만나봤어. 야 백화점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 그리고 공항에서 서비스 접점에서 일을 해봤어? 그러면 백화점에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직무 경험은 없지만 직무 역량, 즉 고객 중심의 사고, 서비스 접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역량 이런 것들은 있잖아. 그것을 여기다 써서 이것이 이렇게 확장돼서 여기서 쓸 수 있어. 이것으로 어필하자. 이렇게 조언을 많이 줬었어요. 너무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 그렇죠. 그 백화점에 꽂히셔가지고. 그렇죠. 대부분 직무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 산업에서 그 일을 해야지만 네,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일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다른 곳에서도 경험을 해봤다면 그것을 써라. 그것이 이 영역으로 와서 확장되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래도 그런 경력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예. 다른 곳에서. 근데 경력이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필해야 돼요? 어렵지만 쥐어짜야죠. 예, 학교 예, 그렇죠. 가져야 학교나 프로젝트나 아니면 대외 활동이나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그래도 가장 유사성이 높은 것을 끌어당겨서 확장해서 쓰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정말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멀리서라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쥐어 짜고 짜서. 예. 네. 근데 생각보다 있어요. 그쵸. 학생들이 보면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시켜보면 나와요. 거짓말처럼 나오죠. 예. 거짓말처럼 나와요. 전혀 예상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결과가 되네요. 그때 또 매직을 경험하죠. 그 학생 입장에서 그렇죠. 네 이게 되나요? 이러면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고 예. 그때 이제 또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 공중파 채널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했던 대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경험. 너무 좋은 경험인데 그냥 나는 아나운서 될 거 아니면 못 쓰는 경험? 에이. 이게 그냥 또 바로 반응하셨네. 그러니까 내 경험이 너무 좀 후진 게 아닌가. 어머 어떻게 근데 부져?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방송에 출연한 것만을 기억하니까 단면만 음. 기억하니까 내가 그걸 준비하기까지 뭘 서칭했고 찾았고를 네. 또 더듬어 보면 할 얘기거리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와 대박이다. 그렇게도 보면 좋겠죠. 개인 정보가 공공재처럼 쓰이는 시대인데 AI가 내 역량을 자동 분석할 수 있나? AI가 내 역량을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저 얘기인가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I 쪽으로 네. 앞으로 AI 산업이 밝다고 보시나요, 전망이? 특정 산업군에서 되게 밝고 아닌 건 진짜 아닐 것 같아요. 특정 산업 이를테면 뭐 배민이나 요기요 쪽에 뭐 경력 입사자분들, 네. 개발자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업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로봇이나 AI 관련된 서비스를 업체랑 직접 컨택해야 되는 일들. 그럼 AI 관련된 전공이나 관련 수업을 들은 분들을 좀 더 우대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유료로 찾아 듣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챗봇인가요? 챗봇을 이용한 자소서 작성 걸릴까요? 걸립니다. 챗봇이 뭐예요? 걸리겠죠. 챗봇은 그거 아니에요? 그 심심이 같은 거? 요즘에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상무님을 요 근처에서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눴는데 한국분인가요? 예, 한국분이에요. 예. 한국- 왠지 외국인. 맞아. 한국계 외국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시상. 근데 그분이 방금 전에 미팅을 하고 왔는데 주제가 AI에 대한 우와. 것이었어요. AI가 저런 자소서
또는 연구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낸대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야. 정말. 예. 근데 연구, 그 굉장히 고난이도의 연구 결과물도 얘네가 잘 만들어낸대요. 사람이 잘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돈만 있으면 제 자소서도 AI가 써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헐 대박. 예. 많이 벌어야겠다. 아 챗봇이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 있나 봐요. 언어 기술을 뭘 사용한다라고 해주셨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기업별로 이 지원자들의 직무 역량과 분석에 관한 항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답변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삼성전자 이공계 관련 직무네요. 지원 직무 관련 프로젝트 과제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개요, 어려웠던 점, 해결 방법, 결과 포함. 이거 어떻게 답변하면 좋나요? 일단 이거는 문항에서 이미 다 힌트가 나왔어요. 맞네요, 힌트가. 나와 있는 내용에 맞게 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정말 직관적으로 질문을 네. 하는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결국 직무 역량을 예전 같으면 그냥 지원 동기 등에서 나는 이런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공학도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기획부터 어떠한 부분에 필요한 지식까지 두루 갖췄어요라는 말만 들어봤자 확인이 어려우니까 네, 네. 아예 팩트 기반으로 이 내용을 확인하겠다에 오. 대한 거겠죠. 결국 해당 과제와 프로젝트에 대한 이력 정리가 평소에 잘 이루어진 공학도라면 네. 문제 없이 작성은 가능할 부분 같고요. 결국 관건은 이 프로젝트나 과제가 파괴력이 있냐, 결과물을 놓고 내가 과연 면접 등에서 면접관에게 어필이 가능한 부분이냐에 대한 것이 더 괴로운 부분 같아요. 이거는 어떤 자소서 스킬이나 구성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네. 그럼 내용이 중요한 거네요. 네. 아. 그 내용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학부 기간 동안 그 내용물을 쌓았어야 했고 큰 스킬이 들지 않고 그냥 과제는 어떤 과제였고 뭐가 어려웠고 해결을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굳이 이런 것들을 첨삭할 때는 어려웠던 점이나 해결 방법이 너무 지엽적이지 않게 혹은 콤팩트하게 잘 눈에 시각적으로 드러나게끔 수정해주는 정도 외에는 뭐 엄청 그래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의 질문이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이공계에서 나왔던 질문들인데 이거는 접근 방법을 처음부터 그 내 중심이 아니라 네. 회사에서 뭘 원하는데 그것부터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채용 공고 낼 때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진짜. 별도의 파일로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거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것을 requirements 또는 plu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프로젝트 과제 얘기를 할 때 가능한 여기서 필요로 하다는 그 과제,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소재를 잡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나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이 역량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어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requirements에 나오는 바로 그 역량, 그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서 직무 역량 쪽에서 이제 점수를 좀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작점이 되겠죠. 네. 이거는 변별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면접 때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더 적으면 상대를 제치냐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죠. 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쪽은 아니네요. 이 삼성전자 이공계 관련 이쪽에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네, 않지만 네, 네. 그 대표님 말씀대로 그 나와 있는 JD에 나와 있는 그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맞게 이 직무에 필요한 분석 역량과 지원자의 활동 내용이 프로젝트 내용이 연관성이 얼마만큼 있어요. 있느냐 그거에 대한 걸 가늠 못하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 것도 항목도 볼게요. SK 이노베이션인데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쓰면 안 되는 프로젝트를 알려주세요. 쓰면 안 되는 프로젝트요? 네. 이때 쓰면 안 되는 프로젝트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설비 엔지니어에서 연력학, 동력학, 정력학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배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리퀘어먼트에 쫙 나와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뭐 영화의 이해 뭐 이런 식의 전혀 이 직무와 연관 없는 그것에서 어떻게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 글은 읽어주겠는데 사실 자세히 읽지는 않죠. 우리랑 관련 없는데. 예, 관련 없는데 뭐하러 이걸 끝까지 읽겠어?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요거에 하나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제 저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컨설턴트 분들 중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쉽게 코칭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저희만의 어떤 언어 스킬이 코칭 스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작 자동차 동아리 적지 마. 네? 자작 자동차 동아리 경험 적지 마. 잠시만. 왜요? 아니, 넌 전자 지원했잖아. 적지 마. 아. 이렇게 코칭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시원하지. 이제 크게 보면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따지고 들어가면 뭐 산업군만 달랐지 품질 관리나 생산 기술이면 그렇죠. 요구하는 분석 역량은 동일한데 그렇죠. 이제 그걸 적지 말래. 그럼 적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착한 공학 계열 분들은 예. 그거에 좀 호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하네요. 네. 사실 막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요? 원래 그게 또 그 업계에서 뭐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매우 많죠. 그래요? 학생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자극적이니까. 시원하게 마라 맛으로. 이거- 마라샹궈. 그렇지. 확 들어. 뭐 얘기하면 그거 안 돼, 안 돼. 그렇죠. 이러면 학생들은 오, 또 믿게 시원하다. 되죠 또. 시원하다. 저 사람 되게 자신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따르게 되죠.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데 내가 직무 경험을 했느냐와 직무 역량 경험을 했느냐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나는 그 회로 설계 만약에 회로 설계 쪽이었는데 자작 자동차 이거 쓰지 마라고 했다면 그러면 진짜 쓰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던 것 이 안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필요 역량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적 문제 해결 역량이 반드시 이 직무하고 그대로 일치한 곳에서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이 보일 수도 있어. 네네. 어떤 경우에는 직무 역량 중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뭔가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뭔가를 해냈던 네, 경험 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직무를 지원할 때는 지원 분야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지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이거는 돼, 이거는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네. 이런 위험한 걸로 짧게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군대 경험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네. 그 그대로 들으면 그치 군대 때 얘기가 관련이 없으니까 쓰지 말아야지. 근데 또 잘 파고 들어가면 쓸만한 군대 경험도 그쵸. 일부 있거든요. 진짜요? 네. 특히 아니면 장교나 무슨 학군단 출신인 분이 네. 늦가기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20살 이후의 경험이 다 군대 경험밖에 어쩔 수 없는데 없이. 그거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조차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내가 혹한기에 뭐 포복을 몇 개를 했고 네. 다리가 얼 뻔했는데 뭐 그런 너무 지엽적인 거 말고요. 그냥 그 활동 내에서 어떤 파병 자유투인가요? 파병 가면은 그래도 쓸 얘기는 많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그냥 써도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느 직무에 지원했느냐, 그리고 그 경험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들 중에서 파병 이야기를 자주 쓰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그건 뭐 써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뭐 종합상사를 지원한다던가 뭔가 글로벌 역량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네, 네. 그건 쓸 수도 있겠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죠. 입장과 상황이 다른 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었으니까 그렇죠. 오. 예.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푸냐에 따라 예. 다르네요. 그러니까 취업 인플루언서 중에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이 저희랑 논조가 같으세요. 어떻게?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됐어요. 아. 그러니까 구독자가 적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마 이런.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너무 말아만. 자극적인 것 이것에 너무, 열광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작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너무 빠지지 그리고 않도록. 군대 얘기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거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LIG 넥스원이나 뭐 그 방산 쪽으로 테크인. 지원하는 네.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군대에서 했던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은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그러네요. 있죠. 오. 그래서 결국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항목 그럼 살펴볼게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 예를 들어 통계 분석, 다 전문성 읽으실 건가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드리고 드러나도록, 싶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붙어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지원하면 쓰면 거의 좋나요? 몇 년째 계속 나오는 네. 문항이에요. 문항이 안 바뀐다는 건 변별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 결국 이 문항에서 기업이 원하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SK 이노베이션 계열 포함해서 회사들이
경험 기반으로만 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동기 쓸 수 있는 유일한 문항이기도 해요. 지원 동기를 쓸 수 이게 있는. 옛날 버전 3번, 요즘 버전 5번 문항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 다 읽지 못하게 했던 게 네.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아주 그렇지 생각을 했는데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켜드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SK 자소서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지원서 쓰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대로 한번 그대로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나를 작성해 나왔으면 적혀 있는 좋겠어요. 대로 써라. 그대로 한번 써봐라. 왜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소서 필요한 그 글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딱 이거거든요. 전문성 키우기 위해서 자 전문성의 구체적인 영역이 무엇이었어? 이거 써주면 좋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과정은 어땠어? 이 과정 보이면 좋거든요. 점수 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입한 시간이나 방법, 내가 얼만큼 열정적으로 악착같이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이거 우리 보고 싶었거든. 또 실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본 사례는 뭐가 있어? 우리는 적용해서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뭐야?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봐.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있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소서에서 점수를 주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SK 자소서, 보통 SK가 그래요. SK 자소서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써보면은 제법 괜찮은 그런 자소서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항목에서 바탕으로 시키는 이제 대로. 수정 보완만 하면 그렇구나. 여기도 되게 친절한 곳이네요. 굉장히 친절하죠. 네.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쓸 얘기가 없으면 민망한 거죠. 그렇구나. 어쨌건 항목대로 한번 써보면 좋다라고 해주셨고 다음 거 봐도 될까요? 다음 물론이죠. 거? 네, CJ제일제당인데요. 지원한 직무를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특별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심플하네요. 이런 게 이제 또 아픈 거예요. 또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호하잖아요. 범위가. 모호한가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게 너가 직무 역량 어떤 걸 가졌는지 아니에요? 이게 3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막상 내가 지원하려고 하면 이제 막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내가 아나운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러면 이제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네요. 네. 막연하잖아요. 어렵죠. 죄송하네요. 어렵네요. 뭐 PD가 되고 싶은 이유. 그럼 내가 프로그램 기획이나 제작이 좋아서. 그럼 좋아서 하는 일이면 사실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게 낫잖아요. 개인은.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런 기획과 제작 역량을 왜 이런 방송국까지 와서 PD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와 연계된 회사의 사업이나 뭐 그 회사의 어떤 이해가, 방향, 이해, 그렇죠. 회사에 대한 기본 이해가 깔려 있어야만 되는 거라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래요. 여기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뽑을 때 항상 그런 게 궁금해요. 하고 싶어 보다는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더 되게 아픈 네, 아프네요. 할 수 너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어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 그 근거가 뭔데라는 것을 탄탄하게 받쳐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하고 싶어에 대한 이야기로 쫙 깔아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쓰럽지요. 안쓰럽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에 대한 기준을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는 우리는 들리지가 않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요런 역량이 필요해라는 것을 기업들이 대부분 정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역량 아니면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어라는 얘기를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부분 잘 적어놓고 있어요. 홈페이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채용 홈페이지들이 대부분 대기업에는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보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우겨버리는 거죠. 우리는 A가 필요한데 나는 B가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 생각해봐. B가 있으면 잘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A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A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분명히 내놓고 있는데 잘 보이는 곳에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본인이 우겨봤자 우리는 소용이 없다. 뭐 비유가 그렇지만 이성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난 재미난 이성 친구가 좋은데 네. 넌 진지한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싫죠. 부담되죠. 네. 그래요. 딱 그거예요. 그러네요. 면접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는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뽑혀야 됩니다로 시작을 하는데 면접관들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게 진짜 필요할까 우리한테?
이 직무에 진짜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지 않게 면접에서든 자소서든 당신들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아? 그쵸. 라고 던져놓고 바로 내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해야 돼요. 연애할 때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예를 들어주는 게 있어요. 연애할 때. 너 말이야, A 남친이 있고 김 B 대표님의 남친이 연애 특강 따단.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따단. 저는 일편단심 한 사람만 갑자기 아니 갑자기 보고 그렇게까지 있지? 보고 있지? 어떻게든 네 넘어가지 어떤 않겠다는. 사람이 좋아? A 남친이 있고 B 남친이 있어. A 남친이 이렇게 그 결혼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나 말이야, 내가 좀 체격도 좋고 좀 내가 생각해서 좀 거울 보면 잘생긴 것 같아. 그리고 좀 경제적인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하는 남친이 한 명 있고, B 남친은 샘이 너는 말이야 굉장히 밝은데 가끔가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니 나랑 결혼하자. 평생 너를 보듬으면서 살아갈게 라고 했어. 그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눈이 흔들리고 있어. 내가 얘를 잘못 들은 것 같아. 맞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력이 있어. 뭐 경제력. 이쪽에서 눈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얘를 잘못 들어드렸습니다. 저 죄송한데 1번이요. 1번이야. 그래, 이런 잘못된 예도 있어요. 모든 게 맞는 것은 아니야. 잘생긴 게 먼저 아닌가? 아니, 정확한 그치. 채팅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원, 아니, 내가 잘생긴 원하는 건- 답은 외모 지상주의.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 지금. 그래도 아. 솔직하게 말을 해주네. 미안해요. 얘를 잘못 들어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이렇게 진행돼요. 이렇게 저희의 짤이 오늘 아. 제작진의 한숨을 덜게 하는. 진짜 너무 솔직했나? 저희 제가 첫 짤이었어요. 번째 딱 듣자마자 여길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답이 1번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유. 그래도 답변을 무시하고 나 힘들어 지금.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치셨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방송을 하겠어요? 아니 나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건 1번도 날 잘 보듬어 줄 수 그래서 있을 것 사람은 같아. 그렇지 않은 사람. 아이패드로 아, 보듬어주면 그래요? 되는 거죠. 아이패드요? 프로로 사주나? 프로로 사주죠. 프로면 보듬어 두개 주지. 사주죠. 어이구요. 프로로 이렇게 보듬하죠. 그렇죠, 네. 프로 2개로요 이렇게. 양 뒤를. 근데 기업에서는 어쨌든 다르다. 2번이다. 당신들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는 이런 게 필요하고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뽑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먼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에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 직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바로 그동안 이런 경험,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구조. 저도 2번이요. 저 2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떼내준. 자 이제 또 다음 항목입니다. 지원 분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거 주식이 생각나네요. 자 엔솔. 자 지원 비싸요. 분야와 관련된 성투하세요?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역량을 기술하고 지원 모집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소개해 주세요. 전공 수업, 프로젝트, 활동, 대외 활동 등 지원하신 모집 분야와 관련된 경험 역량 위주로 기술해 주세요. 여기도 키워드 지원 모집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그 전공 수업 얼만큼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 얼만큼 학문적 깊이가 깊어.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딱 핵심은 그거예요. 지원 모집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연결되는 그것을 위주로 쓰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기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딴 분야에서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무 막 나를 뽐내고 막 나 대단하지 이런 그렇죠. 거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아까 그 백마탄 억만장자님 채팅이 위로 밀렸긴 했는데 이 직무 관련한 내용 잘못 쓰면 거만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얘기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네. 참여 중이니까 네, 네. 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원 모집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내가 좀 너무 젠체 아는 체 하면 안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네. 그런 난이도로 쓰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냥 좀 원론적인 표현이어도 좋으니까 어느 부분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만 명기해주면 면접 때 판가름이 나게 한가름 됩니다. 남이네. 그리고 특히 석박사인 경우에는 주위에서 또 더 그 연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요. 제 학생 중에 안타까운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학문적 깊이는 되게 깊어요. 박사를 하고 SCI급 논문 몇 개씩 내고 교수하셔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학회에서 막 상도 엄청나게 받고 맞아요. 딱 기업에서는 그럼 교수해야지. 그렇죠. 어, 왜 한국으로 우리 가야지. 회사를? 우리 회사를 왜 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학문적 깊이는 깊은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래요. 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딱 맞는 게 있어야 돼. 박사급 이런 사람들은
경력직 이런 사람들 딱 우리가 요 자리가 비어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인프라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요 부분만 채워놓으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데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안타깝지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유의할 점만 딱 집어주시고 이제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직무 역량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저는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정보, 아, 그걸 그대로 베끼지만 않은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또 베끼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대로 베끼세요. 그니까요. 마감 당일날, 네. 어머 4시간 남았네. 네. 직무 물어보네 이번 문항에서 오오오. 홈페이지 가서 직무 카피 앤 페이스트. 살짝 뭐 단어를 협업인데 뭐 함께 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약간만 고치는 것도 다 티가 나요. 안 돼요? 네, 이제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들듯이 이렇게 싹. 그렇죠. 내가 이 필요하다는 역량에 맞게 그럼 나는 어떤 내용이 있었지? 없다면 내가 지식적으로 뭘 채웠나? 이렇게 좀 2차적으로 봐야겠죠. 저도 많이 강조하는 게 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언어로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나만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상용어로 내가 생각한 그 언어로 표현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깊구나라고 우리는 느끼긴 해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에서도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외운 것을 기가 막히게 그대로 전달하는 친구들이 있어. 네. 그런 친구들은 학교 가야지. 학교에서는 그거 점수 좋게 그렇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에서는 저 이해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뭐 암기력 테스트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묻게 돼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언어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앞에 제가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한데 이거를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기까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위해서는요. 나는 엑셀을 좀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준은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는 그것을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엑셀에다 키워드를 쫙 정리해 보는 거야.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나열해보고 선을 연결해보고 연결되는 것만 뽑아서 일단은 이 소재로 사용한다라고 소재 선택을 해놓고 그것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팁 알려주셨습니다. 홈페이지 꼭 참고로 하시되 복사 붙여넣기는 안 된다. 나만의 언어로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잘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팁을 알려주셨어요. 자,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출생 가이드 취업 알잘딱깔센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자소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을 했었는데 다음 주도 자소서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특집이. 네, 계속 특집이니까. 2월까지 계속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저희는 매일 오후 5시에 실시간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차빠. 아빠.